The fallout over Friday's release of the Epstein files continues to draw scrutiny here on Capitol Hill, with some lawmakers threatening to hold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in contempt for not releasing more information. Washington continues to react to what the Department of Justice released on Friday. And while new Epstein files were made public, including flight logs containing the name of President Trump, many of the files were heavily redacted. That has frustrated lawmakers on both sides of the aisle, who wrote the law requiring the release of the documents. And both congressmen 이때로는 기관의 일상적인 운영이 최종 결정이 아닌 보통은 눈에 띄지 않는 절차상의 편차로 인해 눈에 띄게 변화하는 순간들이 있다. 2025년 12월 20일 하원 감독위원회는 플로리다 전 법무장관 팸 본디가 epstein 사건 관련 문서의 완전한 공개를 방해하고 진행을 저지한 혐의로 기관 차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식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워싱턴에서 열린 정기청문회에서 이루어졌으며 관련 의원들에 따르면 민감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강화하는 새로운 내부 문서들이 함께 공개되었다. 공화당 행정부 하의 법무부는 의회가 통과시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을 위반하여 광범위한 부분이 검열된 편집본만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영향은 약속된 투명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의원들 사이에서 새로운 법적, 입법적 논쟁을 촉발시켰다. 논란의 핵심은 공공의 높은 관심사로 간주되는 문서 공개를 규제하는 법적 기한과 기준에 있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epstein 사건 관련 모든 내용은 국가 안보나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부당한 생략 없이 완전하게 공개되어야 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이 삭제되고 메타데이터가 누락된 채 부분적으로 공개되자 위원회는 즉각 반발하며 해당 결정에 직접 관여한 공직자들의 행정적, 사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팸 본디는 법무부 내 현직 역할뿐만 아니라 대통령과의 공개적 유대 관계로 점철된 정치적 경력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으며 이는 사건에 대한 제도적 인식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상황을 악화시킨 점 중 하나는 입법 기록에 따르면 팸 본디와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문서 공개 법정 일정을 준수하기로 공식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정부 공식 포털에 게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료를 갑자기 삭제한 행위는 일부 의원들에 의해 의도적인 여론 회피 시도 신호로 해석되었다. 이와 동시에 정부 관계자와 사건 핵심 인물들 간의 비공개 만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여기에는 기슬레인 맥스웰의 법률 대리인들과의 비공개 회의도 포함된다. 맥스웰은 이러한 만남 중 하나가 있은 지 몇 주 후 최소 보안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이동 장소 변경에 대한 일관된 기술적 근거의 부재와 회의 내용에 대한 비밀주의는 행정부의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국가기구 일부가 특정 개인들을 법적 사회적 감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의회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이어졌다. 로버트 가르시아, 제이미 라스킨 등 민주당 의원들은 외부 법률 고문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독립적인 사법 조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공식 목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서 전체 공개를 강제하고 문서 은폐와 관련된 행정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동시에 토머스 매시 같은 공화당 지도부도 투명성은 당파적 입장을 초월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 제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최종 조치 형식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불신임 결의안부터 정부윤리위원회에 대한 공식 조사 개시 요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아직 통일된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대중의 답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조사를 지지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다. 최근 피해자 및 유가족 단체들이 설명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으며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은 법무부에 공식적인 해명 요청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의회적 압박, 사회적 동원, 그리고 확고한 문서적 근거 부재가 맞물리면서 입법적 조치 추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사태 전개에 따라 본디는 의회 앞에서 공식 증언을 요구받을 수 있으나 이는 절차의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양당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배후에서는 감독위원회가 게시한 조사가 정치적 편의라는 명목으로 연방 규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책임 규범을 확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문서 부분 공개를 둘러싼 긴장은 단순히 법적 기술적 차원을 넘어 국가 기밀과 진실 알 권리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더 광범위한 논쟁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제도적 통제 메커니즘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시점부터 제도적 관심은 미국 입법 및 사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통제 및 책임 메커니즘으로 이동했다. 에프스틴 사건 관련 기록 공개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기슬레인 맥스웰의 유죄 판결 이후 그리고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재개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양당의 지지를 받아 제정된 법규로 완료된 수사 관련 문서 중 공공의 이익이 명백한 요소가 포함된 문서에 대한 국민의 무제한 접근을 위한 기한과 조건을 규정했다. 이 법률은 사법부와 안보기관 일부의 선택적 행위에 대한 수십 년간의 불신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제시되었으며 실제 적용은 법무부의 직접적인 협조에 달려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펜본디의 행보에 대한 의혹은 다른 시각으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보수 지도자들과의 친분과 감독기관과의 갈등으로 점철된 경력을 가진 이 전직 검사는 새 행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내 중추적인 행정직을 맡게 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에 따르면 그녀가 문서 공개 절차에 가장 민감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치적 기준이 기술적 성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 관리 모델을 반영한 것이다. 문서 공개의 공공적 영향을 축소하려는 체계적 시도가 있었다는 인식은 공개된 자료에 사전 설명 없는 누락과 이름, 날짜, 연관성 추적을 어렵게 하는 편집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욱 힘을 얻었다. 이러한 의혹을 바탕으로 형성된 제도적 합의는 하원감독위원회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부서와 체계적 남용 사건에 대한 활동 이력이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도 포함했다. 여러 청원이 연방법원에 제출되어 검열된 내용에 대한 사법적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공식적인 수사 요청이 연방공공행정부의 외부 감사기관인 정부 책임사무소 Office of Government Accountability로 전달되었다. 민주당 의원들과 트럼프 정부의 비판적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조율된 행동은 또한 문서 공개의 법적 기한과 기준을 위반하는 공무원에게 즉각적인 악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행정 제재를 부과하는 보완 입법안 마련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기관 간 연계는 해당 사건이 즉각적인 법적 범위를 넘어선 의미를 갖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국가 감독 구조의 회복 탄력성을 시험하는 사례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비밀로 유지된 문서에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이 등장한 점과 생존자 및 활동가들의 완전한 투명성 요구가 결합되면서 에프스타인 사건에 대한 논쟁은 정당 경계를 초월한 권력 네트워크를 다루는 국가의 제도적 역량을 가늠하는 지표로 부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는 이중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으로는 행정부의 법적 행위 감시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의 이익에 따라 책임 추궁이 억제되거나 가속화될 수 있는 정치적 협상 공간으로서이다. 또 다른 중요한 제도적 수렴축은 상원 상임위원회의 활동으로
이들은 문서 분류 절차에 대한 독립적인 기술 보고서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목적은 특정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권한이 남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부 상원 의원들은 분류 과정이 전 행정부와 연계된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투명성과 무사적 원칙이라는 공화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시민단체, 피해자 집단, 독립변호사 네트워크는 관련 의원들에게 기술적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불일치를 파악하고 문서 검열 지점을 식별하며 기록에서 누락된 이름과 정치적 노출 인물 간의 연결고리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병행 정보 흐름은 행정적 과실 소송이나 공식적인 직무 정지 요청과 같은 더 강력한 조치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증거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다. 팸 본디가 이미 주 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했으며 공화당 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지지를 받아 임명된 점은 이 위기에 정치적 긴장 요소를 더한다. 그녀의 행위가 직접적인 책임 추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정은 여당 지지층 일부의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진행 중인 선거 전략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사법 및 입법 절차의 진행을 막지는 못했으며 비록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형성된 제도적 환경은 절차의 즉각적인 전개와 무관하게 이 사건이 행정 권한의 한계와 공공 투명성의 규범적 힘에 관한 논쟁에서 이미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유형의 분석이 결정적인 순간에 기관의 내부 운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채널 구독을 고려해 보세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고 엄격하며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입법부의 새로운 조치와 사법부의 결정으로 정치적 구도가 재편되면서 팸 본디의 행보와 에프스틴 사건 관련 자료 일부의 비공개 처리가 다양한 분석과 상반된 평가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제도적 긴장 속에서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에 존재하는 중대한 균열을 드러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 사건이 공직자들이 명시적 규범에 따르더라도 권력 간 즉각적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능적 자율 영역을 여전히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문서 제공 지연과 일관된 기술적 근거 부재는 특히 높은 정치적 위상을 가진 행위자나 이전 권력 주기와의 연관이 있을 때 불투명성이 지속되는 제도적 모델의 존재를 드러낸다. 그러나 본디에 대한 서사의 중심화를 반박하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러한 접근을 취하는 전문가들은 그녀의 행보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기술적 정치적 핵심 집단이 암묵적 합의와 전략적 합리성을 통해 운영되며 책임을 공유하는 더 넓은 의사결정 구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데이터 보관은 단순한 개인적 결정으로 해석되지 않고 시스템적 작동의 일부로 이해된다. 즉, 특정 정보의 보존이 투명성 의무보다 우선하는 이해관계가 겹칠 때 제도화된 관행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개인의 책임에 대한 논쟁을 벗어나 여러 부문에서 민감한 주제로 간주되는 사안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있어 국가의 실제적 한계에 대한 보다 구조적인 비판으로 전환한다. 에프스틴 사건의 특정 부분에 적용된 비밀 유지 조치가 전 정부와 연관된 주요 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입법위원회 논의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감독기관 소속 의원들은 자료의 관련 부분 생략이 선거 분야든 의회 블록 구성에서든 현역 정치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디의 행보는 의회에서 중대한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제도적 상처를 재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더 광범위한 억제 움직임의 일환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함에 따라 법조인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며
확인되지 않은 가설이 정치적 양극화와 합법적 수사 기제에 대한 신뢰 훼손의 도구로 활용될 위험성을 지적한다. 사법부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판결에서 연방 법원들은 법무부가 특정 자료의 비밀 유지 근거로 제시한 제도적 위험 주장을 기각했다. 관련 판사들은 에프스틴 네트워크에 귀속된 범죄처럼 체계적 파장을 동반하는 범죄가 문제될 경우 행정적 제한 시도보다 공익이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들은 남용으로 분류되는 정보 비공개에 대해 사법부가 점점 더 엄격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의원들은 이를 사법부가 새로운 투명성 기준을 부과하는 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인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공행정 전문가들은 법원이 전통적으로 행정적 주제들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는 것이 행정부 내부의 자체 통제 구조 약화를 시사한다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학자들은 팸 본디 팜 본디의 책임 추궁, 그리고 궁극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의 다른 구성원들의 책임, 이 현재의 의혹 확인보다는 앞으로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더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쟁의 초점은 문서 내용에서 벗어나 교차하는 압력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도 국가가 여전히 투명성과 상호 통제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이동한다. 에프스타인 사건이 제도적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는 관련 행위자들의 행동과 가동될 메커니즘의 경호성에 달려있다. 이 사건은 드러내는 내용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대응 능력을 직접 시험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요구할 사항들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논쟁은 전직 검사의 행위에 대한 조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공신뢰의 침식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민주적 감시 메커니즘의 생명력을 다루는 것입니다. 진행 중인 수사의 결과는 공공행정이 민감한 데이터의 투명성, 기능적 권한의 운영적 한계, 고위험 사건에 적용 가능한 책임 메커니즘을 다루는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다. 아직 어떤 권력이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또는 결과가 공정하고 기술적이며 일시적인 이해관계와 무관하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보장할 충분한 제도적 조정이 이루어질지는 불분명합니다. 기관의 이면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엄격한 분석의 중요성을 믿는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개되는 상황을 진지하고 명확하게 추적해 나가겠습니다.